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 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이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 채권 매입 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 채권을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서 반복적인 매각과 또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요. 또 매입한 개인연체 채권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해서 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러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진행한 주요 협약 내용 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앞으로 이게 스스로 이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이 소비자 신용법을 마련해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와 추심업자의 보호 책임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채권 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서 개인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꾸 쫓아와서 돈 달라고 그걸 못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금융 연체자가 좀 많이 늘어났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요. 또 실직이나 휴업, 또 폐업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이제 금융 연체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부 지원 역시 이 빚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잠시 늦추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잠깐이라도 숨통을 틔우려면 채무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또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관련 정책이나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빚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또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또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힘겨운 상황이라서 정부가 이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그 대출까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좀 그런 것들도 사실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 되겠죠. 네. 이 정부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 또 끝나면 결국엔 또 채무 연체 문제가 빠르게 또 가시화될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 2분기에만 1,920명이 신속 채무 조정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이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됐던 1분기에 비해서 무려 63.4%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신속 채무 조정은 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처럼 이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장기적인 이 연체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장기 연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이 실업급여 지급의 경우에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1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특히 충격이 큰 음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의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올해 2분기에 64.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9에 대비했을 때 27.6포인트나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지수가 이제 100에 가까워지면 이 보증 이용자의 신용 위험 증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빚을 빌린 사람이 이를 갚을 능력이 점점 더 취약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장기 연체 악순환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 단순 채무자가 또 장기 연체자로 이렇게 전락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제 연체가 시작되고 이제 이자를 한두 달 내지 못한 채무자는 이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갚지 못하면 이 금융기관들은 원금 전액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이 채권을 추심회사에 넘겨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를 넘겨받은 채권 추심회사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이제 보는 것처럼 빚을 받기 위해서 좀 강하게 독촉하는 이제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 채권 추심회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포기한 채무자는 결국 이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회생활과 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또다시 장기 연체 악순환에 빠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영화 화차에서도 그 한 가정의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렇게 잘 보여줬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그런 한 가정과 또 개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빚 문제를 이젠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돕겠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채권 금융과 추심업체 또 채무자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 신용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는 이제 연체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해서 이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정부 지원 방안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이 개인연체 채권 관리 체계 개선단 회의를 열고 이 소비자 신용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법안은 이 대부 계약을 이 규율하는 대부업법의 연체 발생 이후 추심과 채무 조정 등 이 관련 규율을 이제 추가했고요. 또 올해 정부 입법 절차와 또 이 공청회 등을 진행을 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이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이제 크게 이제 개인 채무자와 금융 채권 기관 간 이 사적 채무 조정 활성화, 또 개인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 완화, 또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등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이제 담고 있고요. 네. 네. 자, 그럼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채무 조정을 통해서 악순환을 조금 뭐 선순환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채무 조정은 원래 이 법정 관리와 화의 제도, 또 워크아웃 등 이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이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이자나 원금을 탕감하거나 또 상환 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채무 조정이 되는 규모를 총 부채로 나누면 이 채무 조정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낮춰주고 또 빚을 갚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인데, 이를 이제 채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제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 채무자의 권리를 조금 더 높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사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이 채무조정 요청권을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채무 상환을 연체한 이 채무자는 스스로 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금융기관,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이 채무 조정을 요청할 때 현재 소득과 재산 현황 등을 입증하면서 채무 상환이 곤란하다는 상황을 알리면 채권금융기관은 그 즉시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 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이 채무 조정안을 마련한 후에 채무자에게 제안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 채무 조정안에는 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또 특성에 따라서 뭐 채무에 대한 감면율과 또 상환 일정을 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채권금융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른 이 채무 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채권 금융기관도 자신들이 손해를 줄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채무자 상황에 맞춰서 제한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이 채권 금융기관이 제안한 이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네, 말이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채무조정 요청 제도 이외에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채권 금융기관이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한 어떤 기한 이익 상실, 그러니까 연체되는 대출을 만기 전에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절차인데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와 이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하는 이 채무조정 요청권 특별 절차도 법안에 담겨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이 기한 이익 상실 제도라든가 또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일 이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 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 절차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채권금융기관이 주택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뭐 우리 자주 접하잖아요. 이 경매 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같은 10일 내에 이제 통지를 해야 하고요. 이 경매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의무 절차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권리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이 채권 금융기관의 의무도 늘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이 금융기관은 사실상 그런 금융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좀 채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봐도 이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 채무조정 교섭업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교섭 그 업자는 이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고요. 또 채무조정 이제 협의를 이제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 수수료는 100만 원 범위에서 이제 규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채무조정이 들어가면 일단은 빚 독촉이 조금 제한되고 이 채무자도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조금은 수월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채권 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서 연락하는 것은 일단 금지를 하고요. 또 추심 연락 총량 제한 제도가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도입이 될 텐데 일단 상환 능력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 채무자가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이 연락 제한 요청권도 도입이 되고요. 또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빚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소비자 신용법의 그런 제정 과정과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